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9일 늦은 밤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금 갑자기 부상했죠. 그죠? 국민들은 파업이 일어난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윤석열이가 법대로 처벌하라 하는 말 때문에 어제부터 현재까지 각종 언론들이 도배를 하는데요. 보수, 특히 조선일보는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지지율을 올리려고 이용하고 있고, 좌파 중도 성향의 언론들은 이 대우조선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불가하다, 지금 투입하면 안 된다, 협상하라, 이런 논조인데요.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 평생을 보수로 살아왔고 보수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고TV를 자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고고TV는 국내 굴지의 종합상사 출신입니다. 대기업 종합상사 출신이고, 고고TV가 무역상사를 직접 한 20년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또 대기업 노조의 횡포를 불법적인 정치에 세력화된 대기업 노조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고TV는 정화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의 공권력 투입이 지금 어제부터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100%입니다. 1000%입니다. 그러자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였죠.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벌써? 그런데 뭐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또 노동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이런 데에서 나와서 공권력 투입을 선언하죠. 불법을 멈추라. 안 그러면 공권력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야권들은 그 근로자들,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잘못 건드리면은 제2의 쌍용차 사태나 또는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요. 쌍용차 사태하고는 달라요. 쌍용차는 대기업이었고 그 근로자들이, 쌍용차 노조들이 더 해먹으려다가 쌍용차가 망한 거고, 그건 대기업 사측과 대기업 근로자의 노측이 부닥친 사건이고, 쌍용차는 없어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용산 참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고고TV가 싫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은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대개운들은. 고고TV는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청 노사가 지금 1위 대 1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청 노사가. 쉽게 말해서 고고TV가 노동개혁하고 연금개혁하고 교육개혁하라.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못합니다. 보시면 알지만은. 연금교육개혁보다 노동개혁을 요번에 들고 나오는 건데 아주 거창하죠? 근데 이거는 노동개혁이 아니에요.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 악화를 불러오는 공권력 투입, 압박과 급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수인데 노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 쉽게 말해서 대우조선 원청 근로자보다 임금이 30%뿐이 안 돼요. 복지는 없고 원청에 비해서. 그러니 2015년부터 조선업이 불황에 들어가면서 이때까지 자기들은 월급을 연봉을 30%나 깎였고 죽을 똥 말똥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연봉을 30% 깎였으니 하청 근로자들이 하는 말이 30% 깎인 것을, 요새 그래도 조선업이 화랑이니까 30%를 깎인 것만 올려달라, 복원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조선은 돈이 없다. 대우조선의 대주주는 국가입니다. 산업은행이 국가 소유니까. 그죠? 산업은행은 나는 모른다. 우리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 또 하청의 노사 관계를 간섭할 수가 없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하청업체의 노사관계, 사측과 노의 임금 인상 그 투쟁은 우리는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이때까지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의 지지율이 30% 붕괴 위기에 들어가고 사실상 30%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론을 반전시키고 우파 보수의 결집을 몰고 오려고 윤석열이가 들고 나온 것이다 하고 고고티브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15년 그 불황에 빠지고 극심한 불황이고 구조조정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뭐 한진중공업 애들이 뭐 크레인 올라가고 한진중공업 애들이 크레인 올라가고서 한진중공업 원청 애들이에요. 한진중공업 소속 대기업 소속의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이고 이거는 하청업체들이 못 살겠다. 이래가 옆에 사진 붙여놨어요. 얼마나 처절한지. 못 살겠다. 그래서 불법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소리예요. 30%를 올려줘도 5년 동안 깎인 임금 30%를 올려도 원청업체에 반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대기업 귀족노조가 지금 문제되고 보수 고고TV 같은 보수 입장에서는 대기업 귀족노조를 타파하고 노동개혁을 하라는 거지. 하청업체들이 죽을 똥 살 똥 먹고 사는 그들을 갖다가 탄압하면서 압박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라는 게 아니죠. 아니었어요, 저는. 상생의 구도가 가야 되고, 정부가 할 일은 통합과 갈등을 없애고 상생의 구도로 가야 되고, 저소득층과, 그죠? 저소득층과 저임금자들을, 그 임금을 향상하고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그게 국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원청 애들이 대우조선일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똑같은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나 하청업체들 근데 원청업체들은 막노동 이런 거를 자기들이 안 해요. 설계나 하고 기획만 하고 그리고 육체노동을 하더라도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청을 갖다 줍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우리는 주장하죠. 우파 보수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가 그거 논리 아니에요.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것이 서구 시장 경제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다 그걸 갖다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알짜배기 힘 안 든 일은 같은 육체 노동이라도 대우조선 본청 애들이 일을 하면서 연봉 1억 이상을 받아가고 있고 더 힘들고 열악한 또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은 3분의 1의 대우뿐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이라고 무조건 법 가지고 대들면 안 되는 것이고 하청노동에 그 생활 향상과 임금 향상과 복지 향상을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고 기업의 의무예요. 왜 본청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복지가 빵빵하고 하청업체들은 아니 대우 그 조선이라고 치면 대우조선 그 육체 노동자들 본청이나 하청이 더 힘들고 똑같은 학력을 갖고 있는데 그 대기업 규정 노조는 아주 그 직장이 세습되잖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집어넣고 지 아들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영속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왜 하청업체들은 저렇게 맨날 쓰러져 가면서 목숨을 잃어가는 투쟁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이거는 노동개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하는 말은 6, 7년 동안 깎인 30% 임금을 보상해달라. 더도 덜도 바르지 않는다. 깎인 월급만 줘라. 우리도 먹고 살고 죽지 않아야 되지 않은 거냐. 이건 절규 어린 호소예요. 근데 대우 쪽에서는 기성금이라고 있나 봐요. 기성금이라고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리는 기성금이 있는데 30%를 올려줘야 되는데 3%뿐이 못 올려주겠다. 자기들도 돈이 없다. 현재 그 적자가 1조 7천억이고 뭐 올해라 그러나요? 지난해 적자가 1조 7천억이고 올해 1분기도 벌써 4,700억이다. 그럼 올해 2조가 넘는다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경영을 몰라요. 그죠? 세계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 조선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는 뿐이야. 하청업체들은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극단주의 보수 우파들은, 강성 우파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럼 대우조선 없애버려. 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우조선을 갖다 삼성중공업한테 넘기려고 그랬고, 현대중공업한테 넘기려고 그러고, 안 넘어갔잖아요. 너무 부실덩어리니까. 그 대우조선이 부실한 것은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산업은행이라는 국책기관이 갖고 가면서 더 악화가 되고 공무원들이 그 산업은행에 대우조선장이 돼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삼성이나 현대는 그래도 특히 삼성중공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아가는데 왜 대우조선만 이렇게 됐느냐? 똑같은 노사분규가 일어났는데, 그죠?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잘못한 거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쥐들은 그냥 펑펑 말해 산업은행 연봉 1억 5천이나 되고 받아 처먹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알만 빼먹은 꼴이죠.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들은 산업은행까지 감히 생각도 못해요. 강력한 관리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청업체 사람들은. 그래 이거 산업은행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 대우조선이 먼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청인데 대우조선이 하청업체 간의 노사관계 문제 아니냐? 그럼 우리가 권한을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하청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대표한테 사측한테 월급 올려달라. 그 월급이 깎인 게 결국은 대우 본청에서 깎인 거고 그게 결국 국가에서 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우조선 이놈아들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청은 필요 없다는, 하청은 저렇게 죽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들이 채권 다니고 지들이 실질적인 주주라면은 관리해주고 하청까지 먹고 살게 대우조선의 임금을 깎으면 되는 거죠. 대우조선의 임금이 하청업체가 3배가 나오니까 그 반으로 뚝 잘라. 그런 거 반을 갖다 하청업체 줘. 이게 상승이에요. 이게 낮은 것을 바라보고 국가 통치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어제부터 설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이 공권력이 투입돼가지고 그 하청업체 그 근로자들이 몇백 명들이 백몇 명이라 그러는 이 나쁜 놈들이야. 윤석열이가 우리는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산업 현장의 불법을 종식해야 돼서 공권력 투입 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정부는 더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라. 조지라는 소리죠. 그걸 이상민이 하고 막 경찰청장하고 헬기 타고 막 가고 그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이 근로자들이 하청 근로자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 옥새 파동이 다시 난다는 거죠. 옥새 파동이. 그리고 윤석열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 멍충이라 그래요. 전 이제부터. 돌쇠 마당새도 안 돼 이거는. 이 멍충이가 밥탱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데 이건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 그냥 대통령 용콘대와 국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위험하니까 이거 들고 나와야 됩니다. 보수 우파 할배 할매들 이런 거 좋아해요. 20대 남자애들 강성 우파들 이런 거 좋아해요.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노조 하청을 쳐야 됩니다. 본청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 그거 좋은 거야? 빨리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대우 원청과 하청 노사가 지금 하청 근로자들은 120명인가 130명 된다 그래요. 강성 투쟁하는 애들이 그 회사 하청이 4개사래요. 4개사와 대우 본청하고 협상을 한 게 15일부터래 15일. 윤석열이가 공권력 투입을 엄명한 지 이틀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한참 협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이가 뭐 90시간을 줬대나 2, 3일을 3, 4일을 줬는데 협상 안 끝내면 공권력 투입하겠다 이거예요. 겁박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죠. 14일날 대화를 통해 14일날 아는 거야. 그리고 15일날이야. 14일날 너희 원청하고 원청끼리 원청 노사와 또는 대우하고 한번 협상해봐. 14일 그려놓고 대화를 하라 그려놓고 15일날 공권력 투입해야 돼.
그리고 15일 날 그 노사가 이제 협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14일 날 대화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그 하청끼리 하청 노사와 원청 하청끼리 15일부터 협상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갑자기 공권력 투입하겠다고 나온 거야. 이건 100%야. 100%.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가 골로 가게 생겼으니까 하청 근로자의 목숨을 갖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들이 불법이라고 쳐. 불법이라고 쳐. 근데 몇백 명 있어. 120명에 130명 있어. 걔네들 때문에 뭐 6천억, 7천억이 도크가 문이 안 열고 6천억, 7천억이 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래. 권성동의 말대로 윤석열의 말대로 그럼 6천억하고 7천억하고 120명의 목숨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서너 명의 목숨에 그들이 진짜 옥새 투쟁에 들어가고 사고가 일어나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겁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그 근로자들하고 노조들하고 또 중도 야당 지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꼭 말이야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협상해보라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이놈이 이런 거야. 아무 도상 계획도 없이 전략과 전술 또 저 노사를 갖다가 어떻게 협상을 유도하고 어떻게 상생 화해를 시킬 건 생각 없이 아이 씨발 야 나 지지율 떨어졌어. 너 여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전하. 하청업체 노조를 죽이면 됩니다. 그래 빨리 가 한번 해봐 이거예요 이거. 조직하는 것은 노동계획을 하라는 것은 밑에 있는 하청업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갖다가 조직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 노조, 본청 노조, 공무원 노조, 공기업 노조, 사학 노조, 교육 노조, 금융 노조, 그놈들의 연봉을 1억 2억 받아가면서 이 하청업체나 임시직이나 계약직들한테 등에 빨대를 꼽아서 부경화를 누리는 놈이니까 그놈들을 조절하는 거야. 그놈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국가 동력을 갖다가 저해함으로 고임금으로 엉뚱한 데다가 이게 윤석열 이놈아가 지금 하청업체들한테 가가지고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나 검찰총장 윤석열이야. 한동훈이 나 대통령 2명 잡아가는 검사야? 이상민이 나 판사 출신이야? 경찰청 청장이라는 놈이 너희 경찰 말 안 들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들고 밑바닥인 사람한테 협박을 하는 이것 말이죠. 공권력 투입하면 윤석열 날아가요. 날아간다는 게 탄핵당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지지율이 빠지면서 전 국민의 좌파 진보 중도 없고 더 힘든 자들의 민심이 또 돌아선다고. 이 무식하고 극빈한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쓰레기 유튜버를 따라다니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들한테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런 걸 보고 윤석열이 잘한다. 노조는 말이야 나쁜 거야. 노조를 죽여라. 맨 밑바닥의 하청 노조는 그 사업 안 해보고 직장 안 다니는 분들 말하지 마. 20대 남자 이놈들 특히 이놈의 자식들은 말이야 20대 30대 이것들은 취업자나 미취업자나 연봉 1억 이상짜리 평균 연봉 초임 5천 6천만 7천만 원짜리만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야 너희들이. 일하기 힘든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걸 너희를 어떻게 하는. 너희 놈들도 다 그런 식으로 너희 아버지들이 옛날에 말이야 밥 굶어가면서 야근하면서 육체노동하면서 기른 놈들이야. 이게 사회 하도예요. 응? 상대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건 좌파 우파를 따질 게 아니에요. 이건 노조가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노조 개혁이 아니고 노동 개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더 힘이 약하고 더 육체 노동을 하고 더 호소할 데가 없는 이 하청 노동자들 원청에 비해서 월급을 30%뿐이 복지는 거의 없는 30%뿐이 못 받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 개새끼들아. 윤석열이, 권성동이, 이상민이, 한동훈이, 경찰청장 이런 놈들이 가서 그 불쌍하고 밑바닥에서 근거리 할 수 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공권력 투입해서 경찰 투입한다고. 왜 특공대 투입하지? 경찰 특공대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까지 화를 안 내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여기에 집합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이게 이런 거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하청의 하청은 보호돼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원청을 조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산업은행을 먼저 조지고 거기부터 구조조정 들어가는 게 맞아.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이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수지만은 우파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말해. 아마추어도 못해. 이 정권은 왜 이런 걸 건드려 가지고 지가 또 골로 가려고 하느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